안녕하세요. 제임스문 TV의 저는 제임스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입니다. 네. 첫 번째 영상 그리고 두 번째 영상 많은 도움 되고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마인드셋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어요. 뭐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또 뭐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카페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제가 프롤로그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카페 창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마인드셋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꼭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쥐고만 있으셔서는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놓는 작업, 그리고 나 이 자신을 놓고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마인드셋 과정이거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별거 아닌 제 안에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정말 내 자신한테 솔직하게 물어봤을 때 그걸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걸 답할 수 있다면 이 영상에 이미 앞 단계는 거의 끝나신 거고, 그런 걸 답하고 내가 이걸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이 마인드셋 과정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해낼지도 모르고 그게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될지도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는데, 뭐 카페의 수익과 카페의 자리와 이런 것들이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건 사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사실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문의만 대부분이지 정말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 만나보기에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영상도 또 중요합니다. 이 마인드셋과 결국은 또 연결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놓치지 말고 잘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인드셋과 더불어서 앞에서 제가 예고 드린 바대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저에 대한 마인드셋을 얘기 드렸다면, 이번에는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혼자일 수가 없거든요. 네, 아직은 미혼이신 그런 분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은 잠깐 넘기셔도 되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결혼을 하실 거라면, 그리고 결혼 이후에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결혼을 했는데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놓고 뭔가 결정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유부남 형제분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절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내 가족이 또 좋아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그 아내와 내가 합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앞에 1편에서는 저 자신에 대한 마인드셋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부부가 같이 마인드셋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부부는 정말 뭘 하고 싶은데 우리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카페 창업이라는 답이 나오기까지의 저는 그 마인드셋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제 영상마다 책을 하나씩 뭐 본의 아니게 소개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책 읽는 행위 그리고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스스로도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도 게을릅니다. 전 참 게을러서 진짜 책 한 권 읽기도 정말 힘들고, 그걸 안 읽으려고 또는 뭐 다음에 또 읽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경향도 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좀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읽었던 또 감명받은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저자가 쓰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뭐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리면, 아빠가 두 분이 계시죠. 부자 아버지 그리고 한 분은 가난한 아버지,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아빠처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적은 책입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빗대서 얘기를 드릴게요. 부부의 마인드셋에도 이 마인드셋을 잘 할 수 있는 부자 부부가 있고요, 이 마인드셋을 잘 하지 못하는 가난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 사례 겸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부자 부부 그리고 가난한 부부를 둘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혹시 아내분하고 상의는 해보셨나요?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하고 제가 물어봤을 때 크게 대답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여자분 또는 남자분 혼자의 결정으로서 이걸 결정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역시도 창업을 했을 때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확률이나 가능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부부가 같은 한 방향을 봐야 결국 그거는 이제 부부의 마인드셋이죠. 그게 되어야지만 구체적인 것들을 실현해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없이는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부자 부부가 있고 가난한 부부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부부였었던 시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힘든 시기였던 그 시기에 저는 사실 가난한 부부처럼 살았고 가난한 부부의 대화를 했었어요. 어떤 대화였냐면 첫 번째, 서로가 일단 힘드니까 서로가 내 삶에 치이니까 우선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재무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지금 당장 써야 될 돈,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라는 식의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럼 돈이 없는 원인이 뭐냐? 네가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식의 항상 누구를 탓하게 되는 그런 대화들, 그런 대화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일단 그게 제일 가난해지는 첫 번째 제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보다는 항상 지금 또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로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생활이 쪼들리고 지금 당장 생활이 힘드니까 앞으로 내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또는 과거에 너가 이래서 잘못했잖아. 과거에 너가 이래서 잘못했잖아. 과거에 이래서 내가 문제가 됐다는 거야? 라는 식의 대화를 자꾸 하게 되더라는 거죠. 좀 부끄럽지만 저의 사례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좋았던 기억을 잘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안 좋은 기억을 자꾸 떠올려요. 안 좋은 기억. 옛날에 내가 참 이 사람과 정말 좋았었는데 이런 기억보다는 이때 너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런 식의 대화를 자꾸 하게 되더라는 거죠. 참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고 그리고 항상 제가 부자 부부로서 살아가지는 않겠죠. 저도 이제 부자 부부와 가난한 부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힘들 땐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에는 정말 가난한 부부로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부부의 삶 자체가 사실 힘들었었죠. 진짜로 힘들었고. 근데 그 힘든 시기에 제가 잠깐 쉬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고 그냥 퇴근해서 잠깐 이렇게 있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온전히 하루를 같이 있고 온전히 여행을 가서 꾸준히 같이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게 되면서 그리고 또 저희 부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매체를 잘 안 보려고 해서 여행을 가서는 TV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얘기하게 되고 맥주 한 잔이라도 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런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점점 저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 아내도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서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 부부의 대화로 조금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무리 부부가 오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한다고 해도 가난한 부부로 대화를 하시게 되면 절대 이런 결과는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절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시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제 삶 자체도 힘든데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방법이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냥 이제 그 아내가 첫 번째 나한테 물어봤던 그런 질문을 포함해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자꾸 그런 걸 개척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보는 나랑 있을 때 언제가 제일 좋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우리가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옛날에 제가 가난한 부부처럼 살았던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이야기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옛날에 좋았던 추억이 뭐였지? 이걸 한번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으시니까 결혼하셨잖아요. 그게 없었는데 결혼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저희는 이제 그 대화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좋았었던 게 뭘까?
여행도 정말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서로가 힘들 때 북돋아 줬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서로를 응원했던 그런 대화도 너무 좋았었고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가난했던 부부에서 이제 점점 부자 부부의 대화로 제가 넘어가더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부부가 그러면 서로 좋았던 추억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커피였습니다. 커피. 근데 뭐 포인트는 좀 달랐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커피 자체를 좋아했어요. 커피를 마시는 행위. 그러다 보니 저는 사실 커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자판기 커피 좋아했고요. 믹스 커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네, 좀 실망하셨죠?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연애할 때는 제 아내가 그런 커피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따라가서 커피 마시게 되고 처음엔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쓰고 아메리카노만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저도 마음에 들고 싶으니까 아메리카노 계속 같이 마시고 커피도 또 이 커피집 갔다가 또 저 커피집 갔다가 프랜차이즈도 갔다가 개인 카페도 갔다가 그런 거를 진짜 수년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커피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게 커피구나.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서로가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커피는 산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커피는 되게 맛있긴 한데 이런 점이 좀 서로 이런 대화를 하면서 되게 그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이제 그게 즐거웠던 거죠. 근데 저는 커피로서 또 어떤 점이 즐거웠냐면 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과 교류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 아내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제 아내와 또 뭐 여러 가지 모임이 또 만나지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항상 커피숍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커피를 통해서 그런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또 하게 되고요. 이 커피 문화라는 것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문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술을 잘 못하거든요. 뭐 술 한두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요. 근데 술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뭐가 좋았냐면 술 자리에서 대화하는 게 좋았거든요. 커피를 통해서 사람과 교류를 하고 내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구나. 나는 그게 즐거운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이 커피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됐던 거죠. 이 부자 부부의 대화를 하다 보니 서로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커피로서 서로의 기쁨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거를, 이거는 짧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그 생각이 든 건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근데 이 과정 자체는 짧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주 긴 시간이었거든요. 몇 개월이 걸렸던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이걸로 한번 뭔가를 해보면 재밌게 할 수 있겠다 라는 게 서로의 의견이 맞아졌던 거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다 보면 항상 즐거운 일만, 항상 일이 잘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준비를 하다 보면 부부가 항상 좋은 경험만 하진 않으세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일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난관이 갑자기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에 대한 이 마인드셋과 그리고 이 부부의 서로가 마인드셋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일이 잘 풀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서로 뭐 의견을 공유했건 내 마인드셋이 어쨌건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준비를 하다 보면 일이 항상 잘 풀리지만은 않고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주변에 안타까운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전에 준비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 어려움과 힘듦은 사실 준비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카페를 창업하고 난 뒤에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땐 더 진짜 심각한 문제고,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땐 내가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거. 이 카페 창업은 그냥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힘든 순간, 그리고 내가 어려운 순간을 경험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십니다. 이거는 제가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고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세요. 어쩔 수 없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항상 좋은 순간만 있으실 수는 없듯이 힘든 순간이 반드시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더 많은 고민을 했고 누가 더 우리 부부가 서로 그런 소중한 추억과 그런 시간을 공유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겨내고 이겨내지 못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좀 아시겠죠? 네. 제가 그래서 마인드셋 계속 얘기 드린 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에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처럼 막 카페 창업을 짧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할 일도 아니시고요.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재밌고 즐거우셔야 되거든요. 돈을 버는 건 사실 두 번째 일이세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시는 건 맞죠. 근데 그 돈이 첫 번째 목적이 되시는 순간 이 일은 힘들어지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내가 재밌어서 하고 이게 정말 내가 이 일을 꾸준히 해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셔야지만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서요. 네. 그래서 이 마인드셋은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저희는 원래 가난한 부부였어요. 대화 자체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런 저희가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고, 여행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여행을 통해서 그런 깊이 있는 대화, 서로 이제 부자 부부의 대화를 좀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도 마인드셋과 이어진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부부가 됐건 또 연인이 되셨건 어쨌든 뭔가 내가 사랑하고 미래를 같이 할 사람이 같이 있다라면 이거는 되게 아주 축복받을 일이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이 없으시다면 정말 아주 힘든 길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두 번, 세 번, 또 뭐 10번, 2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마인드셋이 끝났다면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항상 같이 할 사람의 그 마인드셋을 맞추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누구 한 명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걸 내리시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정말 버티기가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저는 굉장히 감명 많이 받은 그런 책이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인드셋 얘기까지도 다 끝난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에 대한 마인드셋까지 끝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를 붙잡는 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거를 다음 영상에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네요. 근데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사실 이 앞단의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카페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만 보신다면. 왜냐면 그걸로 통해서 카페 창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카페 창업이 내 인생에 뭐 꼭 이뤄야 될 목표인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시는 과정,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었다고 가정해도 이 다음 영상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제가 좀 재미가 없죠, 그죠? 네, 그런 영상인데도 재밌게 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